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 이자스민이 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맛이 매우 씁쓸해합니다. 그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한국에서 철새 정치를 배운 것 아닌가? 명분은 무엇이며 그는 변신에 대해서 한국인들에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벌써 좌파 언론과 좌파 네티즌들은 한국당이 인재복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재 영집 파동과 엮어서 있는 사람마저 떠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스민의 변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당 탈당의 명분이 도대체 뭐냐? 그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국당에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 15번으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쪽의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자스민이라고 하는 이런 꽤 이름이 알려진 이주민의 참여로 득을 봤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한국당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일종의 혜택을 줘서 이자스민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주민들의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종의 기록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단은 후자의 평가가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정치권의 탈당이나 변신에 대해서 항상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당에 입당하는가, 어떤 당에서 탈당하는가, 또 탈당했다가 복당하는가, 이런 당적을 바꾸는 데는 하늘 같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말이지 뚜렷한 명분과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당적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쉽게 하거나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당적이 자신이요, 자신이 당적이며 자신의 인격이 당적이다. 자, 그렇다면 이자스민에게 한국당을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는 2012년 국회의원이 돼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당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것이 명분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탈당을 해야죠. 내가 생각하던 한국당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명분을 대면서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진중권이가 정의당을 한때 탈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실망감, 사실 그것도 탈당의 명분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당에 어떤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자신이 힘을 합쳐서 개혁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죠. 두 번째, 한국 정치가 그렇게 우스운가? 탈당과 다른 당의 입당을 뚜렷한 국민들에게 명분을 설명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식으로 철새의 변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국민, 한국 유권자들이 우습고 한국 정치가 만만한가? 세 번째, 정치를 재개할 뜻이 있다면 한국당의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 입당할 게 아니라.
자, 비례대표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관행상 비례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주민과 다문화 이런 문제에 관한 정책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국당에 지역구 공천을 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일단 공천을 받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모색을 해야죠. 자, 그런데 그런 길은 내버려 두고 왜 정의당에 입당했을까요? 네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정의당의 일종의 비례대표 낚시. 정의당은 현재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2명이 지역구고 4명이 비례대표입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4명이 보장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정의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때 명분을 훼손함으로써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당 득표율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제도가 유지가 되면 비례대표 3석 중에서 과연 전직 비례대표 출신인 이자즈민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줄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의당에서 이자즈민과 입당 교섭을 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틀림없이 된다. 왜냐, 만약에 시뮬레이션 결과 만약에 연동형이 채택이 되면 비례대표가 4석에서 12, 11, 12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반드시 된다.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자즈민 당신에게 비례대표 의석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유혹하지 않았겠는가?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자즈민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자신이 한 번 더 비례대표 의원을 할 수 있는 정의당을 택한 것 아니겠는가? 다섯 번째, 아마 이자즈민은 이런 명분을 댈지 모릅니다. 이주자와 다문화 문제에 관해서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인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정의당은 강령에 이주자 문제에 관해서 이런 대목을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노동차별과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거주 기준으로 받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제가 이자즈민이 정의당으로 가는 것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자즈민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할 때도 몇 가지 이주 다문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교육 또는 복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자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의무교육과 의료지원 등 이주아동의 권리를 명시하는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이런 것들을 발의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단히 제가 다섯 번째 명기한 대로 이주자와 다문화 이런 정책도 그 사회의 합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 전체의 건강성, 지속 가능성,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자즈민이 만약에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또다시 상당히 급진적인 그리고 이런 정책을
당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는 이 좌파 연합이 내년 4월 총선 때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사즈민이 주도하는 이주 다문화 정책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저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즈민의 철새 정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씁쓸해한 맛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